인천국제공항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먹구름이 들이온 듯한 긴장감과 묵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뼈아픈 패배를 안고 돌아온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월드컵 무대에서의 승리와 희망이 좌절된 현실은 현장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팬들과 언론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징후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도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선은 마치 세상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홍명보 감독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입국장의 모습을 보였을 때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두 손을 깊숙이 주머니에 넣은 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귀국 장면을 넘어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내면의 무게를 품은 듯한 그의 무표정함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박항서 전 축구감독과 조현우 골키퍼와 함께 입국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이동이 팬들 사이에서는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다양한 추측으로 번졌습니다. SNS와 국내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감독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은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심리와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곧이어 홍명보 감독이 무표정하게 걷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한국 축구 커뮤니티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댓글창에는 홍명보 감독은 이번 월드컵 실패 이후 팬들이 느끼는 실망의 깊이를 정말로 인지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경기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가 가져온 국민적 상실감과 좌절에 대해 감독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는 대표팀의 성적 부진을 넘어서 지도자의 태도와 책임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긴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축구의 간판 스타 손흥민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발표 전부터 SNS는 그의 발언을 둘러싼 수많은 추측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일부는 대표팀 은퇴 선언을 예상했고 또 다른 이들은 대한축구협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월드컵을 둘러싼 알려지지 않은 내부 문제와 갈등을 폭로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이러한 추측들은 손흥민이 선수 생활 대부분을 바쳐 꿈꾸던 월드컵 무대에서의 실패가 그에게 얼마나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를 반영하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식 입장은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작별 인사나 비난이 아닌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짧지만 무거운 한 문장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한 문장은 오히려 어떤 공식 은퇴 선언보다도 무겁고 진실되게 다가왔습니다. 손흥민은 그간 언론 앞에서 침착하고 신중한 선수로 평가받았으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표팀에서 신중히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스로 말문이 막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의 내면에 자리한 혼란과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도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것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자신 역시 축구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이번 경기를 보고 자신보다 더 깊이 실망하고 아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사과만으로 팬들의 상처와 실망을 모두 위로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문장은 어린 시절부터 꿈꾸어왔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입니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대회 탈락의 아쉬움을 넘어 오랜 시간 간직해온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깊은 상실감과 좌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자신도 아직 그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동시에 글 곳곳에서 팬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표팀을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경기장을 찾아준 이들과 밤새 뜨거운 응원을 보낸 모든 팬들의 희생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에 끝내 보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과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자신의 개인적 슬픔보다 팬들의 실망과 상처를 먼저 생각하며 팬들에게 깊은 존중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팬들이 그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의 진심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마지막에 남긴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팬들에게 다시 기쁨을 선물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밝혔습니다. 특히 다시라는 단어는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현역으로 남아 팬들을 위해 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해석됐습니다. 만약 그가 은퇴를 결심했다면 이런 표현을 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과와 다짐 속에서 팬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손흥민 입장문 어디에도 홍명보 감독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감사의 말도, 격려의 표현도, 코칭 스태프에 대한 언급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공개되자마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 손흥민은 별도의 감사 인사를 전한 적이 있기에 이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많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비판보다 훨씬 강력하고 은연중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의도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겨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긴 입장문 어디에도 감독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해석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사이에 운영 방식과 언론 대응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온 점도 이러한 추측을 부채질했습니다. 한편 해외 언론도 이 사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의 조기 탈락이 단순한 경기력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누적된 한국 축구 행정 구조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변화없는 지도부 체제가 한국 축구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축구의 장기적 발전 시스템과 한국 축구의 잦은 운영 변화를 비교하며 두 나라 간 격차가 벌어지는 주된 이유로 진단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점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안고 있는 내부 문제들이 해외 유력 언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분석되고 비판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는 손흥민이 직접 나서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한국 스포츠 선수들이 대중의 지지 속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떠올리며 손흥민에게도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계 내부와 팬들 사이에서는 모든 책임을 한 명의 선수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축구는 결코 한 명의 슈퍼스타만으로 바뀔 수 없으며 단체 스포츠인 만큼 조직 전체의 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팬들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형식적인 사과나 변명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를 운영하는 이들이 보여주는 진정한 변화와 체질 개선입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끝까지 정면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포기를 선언하지 않고 오직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이 한마디가 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힘있고 강렬한 울림으로 팬들의 마음에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여전히 강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김민재 그리고 대표팀 동료들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들어 올릴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 손흥민의 미소는 단순한 승리의 기쁨뿐 아니라 오랜 시간 팬들과 함께 견뎌온 좌절과 고통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진솔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홍명보 감독이 받는 압박은 단순한 SNS 비난이나 대한축구협회 압항의 시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중과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선수들의 태도 변화와 그 미묘한 분위기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수년간 대표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코칭 스태프를 감싸며 팀을 보호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책임은 선수단 전체에 있다고 말하며 한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향한 손흥민의 침묵은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축구라는 스포츠에서는 때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공개 비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이름이 지워졌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손흥민이 감독과의 관계에 대해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 공개적인 공격이라 단정할 순 없지만 팬들에게 사과를 전하고 동료들을 이야기하며 월드컵 꿈과 미래를 논하는 긴 글 속에서 감독의 이름만 완전히 빠진 점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손흥민이 겪은 또 다른 중요한 상황도 팬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표팀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중요한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경기를 시작하는 경험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팀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장이 조용히 벤치에 머무르는 모습은 축구 전문가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되어 경기 흐름을 바꾸려 전력 투구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경기력뿐 아니라 선수 기용 방식과 전술 선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과 팬들은 과연 손흥민이 라커룸에서 진정으로 주장으로 존중받고 있었는가? 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장은 단지 경기에 뛰는 선수가 아니라 팀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리더입니다. 만약 베테랑 선수들의 의견이 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편 대회 종료 후 한국 언론 보도도 팬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러 매체는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대표팀 내부에 적지 않은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나 선수들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운영 방식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누설되며 팬들의 의문이 커졌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의혹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축구는 큰 국제대회 실패 심하다 같은 문제와 논쟁을 반복해왔습니다. 감독 선임 방식, 운영 시스템, 지도부 책임 문제 등이 매번 제기되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월드컵 실패 이후에는 과거와 같은 무책임한 반복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BBC의 심층 분석 기사는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BBC는 경기 결과뿐 아니라 한국 축구가 직면한 시스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며 단순히 감독 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축구가 지속 발전하려면 장기 비전과 투명한 운영체계, 일관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강국들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수십 년간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습니다. 지역 축구부터 국가대표 선발까지 통합된 체계 안에서 선수들을 성장시켰고 이러한 긴 계획과 일관된 노력이 오늘날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국 축구는 오랜 기간 실패와 지도자 교체, 반복되는 혼란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이는 손흥민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선수 생활 최고의 시기를 거해 모두 대한민국 대표팀에 바쳤습니다. 몸 상태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뛰었으며 실패할 때마다 모든 비난을 감당했고 언론 앞에서는 가장 먼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쏟아부었음에도 월드컵의 꿈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자신의 입장문 어디에서도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반복한 것은 단 하나, 다시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침착함과 책임감, 진심 어린 다짐이야말로 팬들과 국민에게 전하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손흥민이 오랫동안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단순한 개인 기량뿐 아니라 국가대표팀의 얼굴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는 한국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되었고 한 세대 축구 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월드컵 실패가 더 무겁고 아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홍명보 감독의 거취나 다음 감독이 누가 될 것인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팬들과 축구 관계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번 실패가 한국 축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번 일이 단순히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고 잊힐 것인지, 아니면 축구 시스템 전반에 걸친 뼈아픈 자기 반성과 개혁의 씨앗이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 답은 누군가의 기자회견이나 약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말로 다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행동과 변화가 뒤따르느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앞으로 국내 축구 행정과 대표팀 운영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가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팬들이 이번 월드컵 탈락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축구 황금 세대가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지 못한 채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커리어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이재성도 앞으로 월드컵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김민재는 유럽 무대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강인은 다음 세대를 이끌 유망주지만 이처럼 뛰어난 선수들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대표팀을 만들지 못한다면 문제는 선수 개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손흥민 입장문 공개 이후 축구 전문가와 팬들은 그의 메시지를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분석하며 그 속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편지에서 전술이나 경기력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동료 선수나 코칭 스태프를 직접 비판하지 않았고 특정 인물을 지목해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는 오로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이야기였으며 자신의 책임감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겼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신중한 태도가 대표팀 내부를 더 이상의 논란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책임 회피나 진실 은폐가 아니라 팀 단합과 외부 혼란 최소화를 위한 고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신중한 표현들이 팬과 언론의 궁금증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연 대표팀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적인 공간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더 큰 논란을 막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주장으로서 누구도 공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거의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인식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감정보다 대표팀이라는 이름을 우선했으며 끝까지 태극마크에 대한 존중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과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가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많은 팬들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 내려진 여러 결정에 대한 명확하고 솔직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 선수들이 왜 적절한 시점에 기용되지 않았는지, 주장 손흥민이 왜 중요한 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는지, 대표팀이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의 팀처럼 보이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팬들은 아직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커지고 설명이 부족할수록 팬들과 코칭 스태프 간 거리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월드컵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미 이른 시점부터 불안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표팀 운영 방식은 계속 바뀌었고 선발 라인업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선수 기용 결정들도 대회 전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당시에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스타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신호들이 간과되고 경고음도 묻혔습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 단지 뛰어난 스타 선수들만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개인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도 팀 내 전술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코칭 스태프와 선수 간 신뢰가 부족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고의 선수라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은 선수 잠재력을 저해하고 팀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이는 아마도 손흥민일 것입니다. 그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럽 무대에서 다양한 감독들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세계적인 명장부터 덜 알려진 지도자까지 경험하면서 손흥민이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단순한 전술 능력이 아니라 감독과 선수 간 신뢰 형성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선수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만
팀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남긴 지금 제 자리에서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단순 팬 약속을 넘어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닥쳐도 대표팀 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해석합니다. 그는 이번 실패를 자신의 국가대표 커리어의 끝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개혁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관계자와 팬들은 이번 실패 이후에도 기존 관행과 체계가 유지된다면 한국 축구가 앞으로도 기회를 잃을 것이라 우려합니다. 뛰어난 선수들이 한 세대에 몰려나와도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화하지 않는 시스템은 결국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팬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번 개혁 요구가 일부 사람 목소리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선수, 축구 전문가, 언론, 수많은 팬 모두가 한국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근본적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거대한 여론이 형성된 것은 오랜만의 일이며 축구 지도부 역시 이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손흥민 편지가 가진 가장 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고 언론 앞에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지도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한 통의 편지와 팬을 향한 진솔한 사과, 그리고 끝내 언급되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 이 세 가지가 지난 수년간 한국 축구가 겪어온 가장 큰 논쟁과 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제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한국 축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과거 사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잊힐지, 그 답은 멀지 않은 미래에 드러날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팬과 선수, 지도자, 행정가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